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같은 남자로서 어떤 남자분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까 하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산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연을 꼭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비위장이 약해서 이쪽 이렇게 머리가 듬성듬성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이런 탈모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도 있습니다. 저 식전 혈당이 약 130 정도 되고 또 시력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온 사연은 어지럼증 때문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살짝 뭐 녹용을 먹을 때는 살짝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계속 또 마찬가지다. 근데 이분의 직업은 운전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귀에 이명도 들리고 또 허리도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잇몸이 약해서 잇몸 질환 약 인사돌 약도 드시고 있습니다. 허리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홍채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발기부전이고 하나는 변실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움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러면 변이 이렇게 팬티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실금이 증상이 있고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민감하죠.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숨길 일이 아니에요. 그 뭐 안 쓰는 놈이 뭐 사방천지에 하나요? 많아요. 안 쓰는 놈 많아요. 또 멀쩡한 놈도 그렇고 또 잘 쓰는 놈도 있고. 세상에 잘 쓰는 놈 있으면 안 쓰는 놈도 있는 거지. 제가 볼 땐 34살짜리가 그거 안 쓰는 놈 내가 봤어요. 고민하는 놈 있어요. 그건 또 더한 거지. 이 양반은 50 중반이니까 그나마 괜찮지. 34살이가 안 서가지고 그거 스트레스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이거 안 쓰면 아주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이 허리를 둘러서 신장 그다음에 방광 요 골반을 좌우측으로 혈관들이 경화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물론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런 현상이 되면 항문 요 조임을 하고 있는 관략근에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이게 이렇게 딱 평상시에는 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채로 그냥 닿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축을 못하는 거예요. 수축을 못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실금이 나옵니다. 또 발기부전이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의 성기에 들어가는 혈액 양의 속도보다 나오는 혈액 양의 속도가 늦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빳빳하게 발기가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속도도 느리고 나오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면 이게 발기가 잘 안 됩니다. 또 들어가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를 때도 역시 안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장 그다음에 요 항문 거기에 있는 그 혈관 그다음에 생식기에 있는 혈관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발기부전, 변실금 이런 아주 불편한 변실금은 대단히 불편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세혈관들이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평상시에 운동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만 뭘 먹게 됩니다. 달콤한 것을. 그게 바로 단맛의 음식입니다.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 살짝 반짝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결국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악순환이 되죠. 혈액순환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쓴맛의 커피입니다. 이게 카페인이 있어서 살짝 반짝합니다. 그런데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쓴맛과 단맛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싱겁게 먹어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왜? 짭지름하게 먹어야 신장에서 관여하고 있는 골수에서 맑은 피를 생산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싱겁게 먹는다고 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싱겁게 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려면 우선 쓴맛과 단맛을 줄이고 짠맛을 많이 먹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짠맛을 많이 먹으면 그 뭐라 그러죠? 혈압이 오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짠맛, 소금과 혈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15년도 8월 달에 그 아인슈타인 의대의 세계적인 그 고혈압의 권위자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천일염 심포지엄에서도 소금과 혈압과의 관계, 즉 소금을 적게 먹는다고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다. 즉 싱겁게 먹는다고 혈압 낮아진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요게 엊그저께입니다. 여기 2017년 5월 2일자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미국 보스턴 의대 예방의학과 린무어 박사 연구팀이 2632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찝찝하게 먹는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 사람보다 혈압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칼슘, 또 마그네슘, 또 나트륨, 칼륨 섭취량 역시 많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혈압이 낮고 적게 먹을수록 혈압이 높더라라고 하는 역관계의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발표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과 이 혈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혈관 질환에 관련된 것, 지금 이분처럼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점검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은 대혈관 질환이, 이분이 혈압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어지럼증이나 발기부전, 변실금이 있었다면 이것은 대혈관 질환입니다. 대혈관 질환을 우리가 보통 중풍, 그 다음에 뇌경색이죠. 그 다음에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소혈관 질환인 경우는 인지기능장애, 그죠? 인지기능장애는 이 치매입니다.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우울증, 요실금,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이 킥키고 뱉어내는 힘이 떨어지는 이러한 질환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혈관 질환 경우는 혈압이 또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특별한 처방을 해줄 게 없습니다. 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병원에서 처방한 것은 당뇨병 약 처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분이 제일 어지러운 것은 운전하시면서 이게 어지러워서 운전하는데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혈당 조절을 잘 못해도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또 소뇌 위축증이라서 소뇌가
차가워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오그라들어도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이런 소뇌가 기능이 떨어져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변실금 이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소혈관 질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봐서는 아마 중풍이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풍.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유시키고자 할 때는 우선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증상에 맞게 여기 체질별 식이요법에서 생식을 처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식으로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되면 우리 몸은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혈액순환하고 남은 찌꺼기를 부항사열로 등에 부항사열을 통해서 찌꺼기를 뽑아내서 혈액순환을 아주 잘 돌리도록 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온도 정상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시키고 면역력도 보강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을 따뜻하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그 뭐예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자파에 노출이 됩니다. 그 전자파 노출되는 건 먼저 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전자파가 받는 것이 얼마나 세게 받는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차 운전하다가 쉴 때는 내려서 맨발로 발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혈액순환 방법입니다. 근데 맨발 나오면 뭐 여기가 이렇게 뭐 또 다칠까봐 그러면 고무신을 사시느라고 했어요. 고무신은 밟는 대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푹신한 운동화일수록 이분에겐 독입니다. 독. 그래서 발바닥을 맨발로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여기 뭐 좀 찔리면 또 저볼 게 야 씨발놈 그놈 때문에 뭐 발바닥이 찔렸더니 유리에 찔려가지고 뭐 가시가 베꼈더니 또 나만 이렇게 그 시험난 놈 그 새끼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고무신 사시느라고 했어요. 고무신.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분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면 발기부전도 해소될 수 있고, 또 변실금, 이거 굉장히 불편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변실금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맨발로 걸어랍니다. 맨발로 걸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자분들 요실금도 이게 아주 불편한 증상이라서 이렇게 박수 쳐도 오줌이 찔끔 나오고, 계단 내려와도 찔끔 나오고, 빨리 와 뛰어가도 찔끔 나오고, 이거 뭐 지하철 내리고 버스 내려 그 버스 이렇게 계단 내릴 때 뻑뻑 하면 그냥 또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고, 이거 불편합니다. 겨울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름에는 또 이게 뭐 오줌 냄새 나고 퀴퀴하고 어디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지 이거? 요실금도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변실금이라 봐. 어디 가서 앉지를 못해요. 앉았다 일었을 때 삐직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뜨뜻한 방에 또 가면 이게 또 이 똥이 나와가지고 그 뜨뜻한 이런 그 바닥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농촌의 그윽한 향기가 쫙 식당에 짜퍼지잖아. 시꺼 불편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식, 부항사열, 맨발로 걸어라. 이 세 가지를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처방하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아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서서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또 자신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게 사시지 말고 활력 있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